자, 28페이지. 이런 걸 우리가 갈래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현대시 두 편에다가 수필이 있습니다. 백석에. 이 갈래복합이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구성이 되면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현대시는 짧아서 이렇게 보고 나머지 문제를 건드렸는데, 요 수필, 요 다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이걸 다 읽을 거냐 말 거냐가 항상 고민이야. 시간은 아끼고 싶은데. 정석적으로는 물론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거지만 실전에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와 관련된 건 이렇게 진하게 써져 있는 볼드체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다 선지에 인용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들어와가지고 푸는 게 뭐 당연한 문제풀이의 방식이긴 하지. 당시 요게 지금 9월 평가원 23학년도니까 22년에 시행된 22년 9월에 시행된 시험이고 너네 6월 4일에 시험 보지. 6월 4일에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어. 고3 모의고사. 그때 6월은 고2, 고1도 같이 봐. 그래서 그때 시험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학 위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신 또한 문학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 연습하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참고로 얘기하지만 가부터 다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들은 맨 마지막 순서로 푸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딸려있는 세 작품을 다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한 작품에만 한정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죠. 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지금 A부터 F까지 묶여있는 부분이니까 묶여있는 것만 따져가지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푸는 거.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라면 25, 26 먼저 풀고 27은 또 다와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 문제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푸는 27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되겠고 처음에 있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뭐부터 본다? 23번 보기 박스부터 먼저 보고 작품 확인한 다음에 25번, 26번 한번 풀어보죠. 23번 봅시다. 가의 화자 23번 보기 박스 나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성한 투영은 반영이라고 하면 되겠지. 형성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외적 모습에다가 플러스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만의 혹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가 온다를 생각해봐. 비가 온다라고 만약에 내가 표현을 하거나 말했으면 누구나 쓰는 말이잖아. 그거는 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냥 사실적인 전달일 뿐이지. 그런데 슬프게 비가 뚝뚝 떨어진다 이럴 때 슬프게라고 반영을 했으면 내 감정을 담은 거 아니야. 이게 주관적인 묘사. 이거랑 같은 말이야.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자신의 내면에 투영을 형성한다는 건 나만이 느끼는 방식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그래서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자, 그래서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거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 자,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야. 보기 박스를 좀 열심히 읽고 있어. 왜냐면 여기 주제가 들어있어서 지금. 그러면 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해. 화자는 내면의 길이 중요하다라고, 내적 성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25번. 만 먼저 풀어봅니다. 25번은 1연, 2연, 3연 이렇게 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따옴표 쳤으니까 이해됐니? 요 따옴표가 쳐져 있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그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는 거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25번만 풀어볼래요? 1번 선지만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 아직 작품을 보기 전에 선지 자체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드키와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1연의 반복도 나오는지 보고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용을 유사하게 대응시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응이라는 말은요. 반대말 대비랑 다른 말이에요. 대비, 대조, 대립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25번만. 건우, 종찬, 민후, 고 지우가 정신을 못 차리네. 알았네. 정신이도 알았네. 효경이도 오전 11시. 유진이 오늘 못 온다 그랬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유구함이 뭐예요? 유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런 뜻이야. 유구한 전통에 이렇게 말을 써. 보통. 이거 너 25번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20.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시랑 고전 시가는 이제 문학 세트가 4개 세트가 나오거든, 지문이. 현대소설 한 세트, 고전 소설 한 세트, 현대시 2편 묶여서 한 세트, 그다음에 고전 시가가 하나나 2개 묶여서 한 세트. 네, 이런데 여기 지금 갈래복합으로 나왔으니까 음, 얘기할게 잠깐. 고전 그 갈래복합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한 7분 전체 여기 있는 문제 읽고 푸는데. 이게 25번 문제는 1분이 채 안 걸리는 1, 2분 내에 풀려야 돼. 아니야, 그렇게 이게 처음 보는 작품에서인데 쉽지는 않지만 자, 보죠. 어, 답은 2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봐봐. 자, 왜 그런지 볼게. 저는 1, 2, 3, 4가 다 맞아서 5번은 안 낼 거예요. 자, 맞아. 그렇게 푸는 게 나는 가장 나이스하다 생각해. 1, 2, 3, 4가 명확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5번은 안 읽고 봐도 되는데 5번부터 봤어? 5번은 3번 5번, 3번 고민했어? 자, 3번, 5번 잠깐만 볼게. 오연의 동의안과 육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자, 공간적으로 대조적인 것인지 동의안은 바닷가죠. 산장은 산 속에 마련된 그 숙소 같은 겁니다. 그럼 공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꼭 대조라고 안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간의 대조라고 익스큐즈가 되긴 해요.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할 때 다른 장소니까 대조라고 칩시다. 이게 아무리 맞다 해도 뒤에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동해안에 있다가 산장으로 갔더니 화자의 태도가 변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보죠. 친구. 동해안 있고 산장이지? 문장 단위로 봐봐. 요걸 한 문장으로 보고 이걸 한 문장으로 봅시다. 동해안은 어젯밤이었죠? 오늘 밤은 산장입니다. 어젯밤에 뭘 봤어요? 별들을 봤죠? 산장에도 오늘 밤 산장에도 별들은 이래. 어젯밤 동해에 별들이 이랬어. 오늘 밤 산장에도는 또 아니죠? 유사한 거 반복되지? 그럼 다르겠어, 유사하겠어? 그렇지. 태도 변화가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떤진 몰라도 우리가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번의 답, 25번의 답은 5번이 된다. 이 정도면 납득이 되겠지.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이런 별들에 대한 묘사, 별들에 대한 묘사는 다 뭐야? 보기 박스에서 봤듯이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 거지. 그리고 완전 자연에 푹 빠져 있는 화자의 모습인 거야. 요게 이 작품의 주제야. 보기 박스를 먼저 읽었던 이유가 있어. 자, 26번이 A부터 F에 대한 거. 내면의 성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작품. 요것도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볼래? 음, 몇 번이요? 26번 A부터 F. 또 문장 단위로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 참고로 이 작품은 인용이 연계가 된 작품이에요. EBS랑. 요거까지 풀고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그렇지? 네. 이거 여기다 흘려서 떨어뜨리고 씨. 이런 그럼 이거 이 5문제를 다 푸는데 7분이 걸려야 하는 거예요? 문제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읽고 푸는데 여기 지금 5문제 달려있나? 6문제지. 무슨 문제요? 네.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그런데 문학 작품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간은 25분. 4개 세트 다 푸는데 25분 걸렸는데 생각하는데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 소설을 읽는 시간이 마련이 되려면 시파트 2지문, 2개 지문에서 고전시랑 현대시에서 시간이 진짜 단축돼야 돼. 생각보다 빠르게. 그래야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 25분은 진짜 나이스한 거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한 2분, 23분 때 끊기도 해. 왜냐면 연계되기 때문에, 고3. 6개 작품 중에 3개 작품이 연계가 돼서 나와. EBS, 고3 때는. 근데 고1, 고2가 더 힘들 수 있어. 연계가 안 되면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좀 가면, 이번에 6월에 고3이 보는 시험은 50%가 연계되는 거야. EBS 공부한 거에서. 자, 확인을 해볼게. 자, 26번의 답은 몇 번일까? 이건 어려웠습니다. 자, 26번의 답은 4번이에요. 아, 4번 하려고. 자, 자, 헷갈리는,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 답을 먼저 설명을 하고, 25번의 선지 하나씩 다 살펴보고, 26번의 선지도 하나씩 좀 살펴볼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내신 시험을 할 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작품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작품은 이미 시험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아는 작품이 다 나와. 그런데 그 작품 가지고 뭐해? 선지에서 말장난한단 말이야. 외부 작품 처음 보는 작품 들여가지고 말장난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데 자 봐. 4번 선정 볼게. 이와 같이 알파벳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자, 봐봐. 그치? 길의 모습은 B에 나타난 모습과 대비돼야 돼. 자, 그러면 알파벳 E에 나타난 길의 모습과 알파벳 B에 나타난 길의 모습이 서로 대비돼야 된다. 자, 차이가 난다 치자. 이게 맞으려면. 그런데 그때 길은 뭐 해야 돼?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이어야 돼. 단지 차이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B에서는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한 번 더 갈게. 여기까지 맞다 치자. 그때 길은 또 뭐 해? 자기 뜻을 굽혀야 돼. 아, 그러니까 선지를 잘 잘라서 봐봐. 이게 되게 잘 쓴 선지란 말이야. 진짜. 와. 그러니까 여기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까지는 그럴듯해. 적절해. B와도 대비돼. 근데 문제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으려면 그 길은 사람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방식이 뭐야? 자기 뜻을 굽혀서. 그게 아니에요? 그치,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한번 볼게. 잠깐만, 알파벳 2 볼게.
알파벳 1을 보면요.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절한지 아닌지 봅시다. 일단은 알파벳 2 사람에게 고분고분하네요. 복종하는 모습이죠. B 볼까요? 우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 보겠지만 일부러라는 말의 사투리입니다. 큰 물에 일부러 자기의 허리를 동강내어 길이 건너지 못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게 한다. 길을. 여기 뭐야? 순순히 쫓지 않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죠. 납득되죠? 그러니까 B에서 나타난 길은 순순히 따르지 않는 모습이고 결국 요 내용과 요 내용은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지. 순순히 안 따르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벼랑 앞에 사람을 세우든가 물에서 자기의 허리를 잘라가지고 버리게 만드는 거. 자, 알파벳 2도 근데 보면 고분고분하니까 대비되는 거 맞거든? 근데 문제는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이 문장만 읽지 말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 요 문장 볼게. 길의 뜻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사람들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의 뜻은 뭐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이 문장 잘 읽어봐. 길의 뜻은 어때요? 거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길이 바깥으로 불러내서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길의 뜻이 그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길의 뜻은 거기 있는 줄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길의 뜻이 있어. 여기까지야.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고분고분한 거야. 그게 굽히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굽힌 게 아니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야. 말이 좀 어려운데. 야, 지금은 갑자기 예능 프로에서 다 사라졌는데 강형욱 있었잖아. 정형국이요? 걔는 훌륭하다. 개훌륭. 강형욱. 몰라? 알아요. 문제 있는 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사연 보내가지고 이경규랑 강형욱 찾아가가지고 그 애들 훈련시켜가지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잖아. 그때 뭐가 문제냐면 이상하게 강형욱이 가서 코칭을 하면 걔들이 완전 순하게 변해. 진짜. 한번 봐봐. 나중에. 요즘 근데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라졌는데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주인들이 키울 때 이 개가 가진 타고난 그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애들이 삐뚤어진 거야. 그런데 강형욱은 가서 얘가 품종이 동일하다 해도 얘 자체가 타고난 성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줘. 그걸 알아서 같이 행동해줘. 그럼 애들이 신기하게 완전 고분고분해. 그럴 때 걔가 그럼 자기 뜻을 굽혔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의 길은 바로 그런 거야. 시 자체를 설명해주고는 싶은데 시 자체 설명하는 게 나는 더 좋은데 문제를 일단 확인해 보자면 25번과 26번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선지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음, 제 뜻을 알아차린 사람에게라고 하면 안 돼요? 맞지? 그렇지.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이죠. 와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왜 그런지 알아?
이게 26번에서 왜 알아채지 못했냐면 일단 선지 분석이 좀 여기에만 딱 여기만 눈에 띄고 여기 대비가 눈에 띄지. 우리가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 특정 단어나 구절을 건너뛰면서 읽는 거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두드러지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거까지 다 의도하고 내는 거예요. 내는 거지. 와, 그러니까 다 맞게 했는데 일부 살짝 바꿔가지고 실제로 있지 않은 걸 살짝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건너뛰지 말고 내신, 특히 내신할 때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잘라서 볼 수 있도록 하고. 5번은요? 자, 볼게. 이런 식으로 다른 선지도 봐야 돼.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 어떤 깨달음? 좀 이따 보고. 그러니까 A의 사람들의 태도. 그럼 A와 F를 봐봐. F는 뭐냐면 비로소 사람들은 뭐해? 그것을 알고 나면 뭘?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건방지게. 근데 맨 A는 어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건방지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하나 더. 아니야. 좀 더 봐야 돼. 자, 괜찮아.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좀 다른 건 맞아, 성격이. 그런데 내신 공부를 대단히 소홀히 한 애들이 수능을 되게 잘하게 된다, 수능만 하게 되면 또 그렇진 않아.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돼. 확실히. 작품을 아는 게 늘어나고 학교 수업에서. 그다음에 학교 내신 대비하느라고 선지 분석하는 연습 있잖아. 그게 수능에도 선지 분석할 때 도움이 되고 수능 공부할 때 선지 분석하고 작품 이해하는 능력이 내신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왜? 내신 대비는 언제예요? 목요일 날 했어. 그 영상 꼭 보고. 네. 그때는 수업 안 들었으니까. 내일 할 거야. 11시, 오전 11시. 선생님, 그 목요일에 교육과정 박람회라고 어, 내년 선택 과목 막 그렇게 보는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음, 근데 일단은 3학년이 2학년보다 사람이 두 반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화작이 300명에서 350명 정도, 엄매가 55명이래요. 엄매들 현재? 네. 진짜 이번에 그거 선배님 나오면 좋겠어요. 엄매?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지금? 화작은 좋아. 화작이 편한 부분이 뭐냐면 문법처럼 암기하고 외워야 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일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화작이 어렵지는 않아. 급하게 빨리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네 독서 보면 과학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모의고사 보면. 그런 식의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지 화작은. 엄매 엄매는 문법이 있지. 문법 5문제가 껴들어. 엄매가 쉬워요. 쉬운 건 화작이 당연히 쉽지. 엄매가 언어와 매체인데 거기에 문법이 들어가 있어. 엄매 안에. 엄매를 선택할 것이냐 화작을 선택할 것이냐. 이번에 겨울방학에 지난 겨울방학에 내가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해줬지. 원래 그는 내가 특강으로 깔고 싶었었는데 수능 수업하면서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자, 한 번 더 가볼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A도 보시면 26번을 잠깐 보면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쓴 게 B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 말은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좁다는 따르다야.
그래서 이것들이 적절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본문에서.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C에선 길이 다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요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자가 볼 때. 납득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화자는 나는 얘네랑 달라. 화자가 볼 땐 이런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서술어도 잘 봐봐. 아니, 됐어. 그 정도만. 자, 이렇게 또 선지만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또 잔다? 자, 23번 문제 풀어봐. 23번 문제. 근데 만약에 진짜에서요. 어, 이 보기를 먼저 보고 갔잖아요. 네. 23번에선 보기만 보고 문제는 처음에 풀지 마요. 어, 어. 아니, 근데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선지로 바로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속아낼 수 있는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뒤에가 잘못 반영하고 있으면 보기 박스 때문에라도 틀릴 수 있잖아. 근데 보기 박스가 다 맞게 되면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과 또 연관돼서 작품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보기 박스 읽고 여기에서 요거 보면서 바로 작품과 가서 매칭시키고 하면 괜찮아. 그것도 나쁘진 않아.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요. 응, 이 선지를 보다가 중간에 답이 딱 나왔어요. 응, 만약에 답이 2번으로 딱 응. 나왔어요. 3, 4, 5는 아예 안 되고요. 수능에서. 내신에서는 내신에서 워낙 쪼잔하게 아리까리하게 내기 때문에 내신은 우리가 작품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작품을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 선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 내신은 하나하나 선지를 다 따져봐. 꼭. 이해됐지? 왜다 삼각형이야? 뭐야? 음.
됐니? 아니요. 음. 이거 다 뭐예요? 정답. 정답 몇 번? 2번이죠? 4번. 자 봐. 왜다 틀려? 2번도 오답률이 높았었는데 2번 선지도 내가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답부터 설명을 해볼게. 그런데 이런 선지를 볼 때 있잖아. 선지를 볼 때 있잖아. 그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 부분이 요 선지의 적절성을 따지는데 키포인트겠다라는 게 잡혀야 돼. 선지를 분석할 때. 무슨 얘기냐? 4번 선지 봐봐. 세상 사는 이치에 이거는 작품에 인용된 부분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가 할 말이야? 내면의 길을 찾아내 내적 성찰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내적 성찰을 되는 건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여기 선지 보기 박스 설명 보면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근데 화자는 내적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중요한 건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라고. 화자 나가 볼 때.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인 거지. 그게 뭐에 들어있어야 돼? 세상 사는 이치가 바로 그거여야 돼. 근데 봐봐. 요 따옴표 친 것만 보지 말고 따옴표가 친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이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깨달은 긍정적인 걸 알아낸 사람들인가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세상 사는 이치가 여기 있는데 봐봐.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한다. 이거 뭐였지 아까? 인용. 인용한 건데 의미적으로 같은 거거든. 이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깥에만 안 깨달은 사람. 그치,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길의 뜻이 어디 있다고만 생각해. 밖으로 불러내서 이치를 가르치는 거라 생각하지. 단어 자체는 세상 사는 이치는 단어 자체는 좋지. 슬기를 가르친다 할 때 슬기도 되게 좋은 단어야.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는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해됐니?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길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는. 그 사실을.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4번이 왜 답인지 알겠어? 네. 세상 사는 이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의 뜻이 바깥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죠. 다음 4번입니다. 그래서. 우와, 2번은 자, 2번은 왜 그런지 봅시다. 솔직히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 즉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은 화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돼.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아닌 거지. 얘는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하늘의 별은 볼게. 오늘 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러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바람에 다시 꽃과 같이 난만 화려하게 폈다. 자, 하늘의 별들만 보지 말고요.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됐어요? 표현이 바람에 쓸리며 꽃처럼 펴놨대지. 그러면 이때 하늘의 별들은 너네 하늘에 뜬 별들 보고 너희도 경험해. 하늘의 별들을 꽃처럼 피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지? 네.
네. 이거는 화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화자만의 표현인 거 맞아. 네. 납득되니? 일단 여기는 화자만의 표현인 거 맞아. 그런데 여기 바다의 별들은 어때? 동해안 어촌에 이렇게 본 건데 잘 봅시다. 이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누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자, 내가 본 건 뭡니까? 바다의 별들을 봤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바다의 별들을 봤어요. 어디에 뿌려진? 밤하늘에 뿌려진 바다의 별들을 봤습니다. 이게 자,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게 이런 거야. 봐봐. 너희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어떻지? 밤하늘이 있고 별들이 있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뿌려진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읽고 그렇게 떠올렸니? 이렇게 떠올렸으면 잘못 읽은 거지. 네. 그지? 잘 봐봐. 밤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뿌려지면 근데 잘 읽어봐. 검푸른 밤하늘에 뿌려졌죠. 바다의 별들.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쓰여진 그대로를 봐봐. 되게 놀라운 사실이야 이거. 놀라운 사실이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잘못 썼겠니? 뭐지? 자, 하늘의 별이 뭐죠? 자, 상식적인 건 뭐죠? 밤하늘에 별들이 바다에 뿌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 당연히? 그 검푸른 바다에 뿌려진 하늘의 별들을 보았으니 이렇게 쓰는 게 상식이지. 네. 근데 거꾸로 썼지. 뭐지? 왜냐면 바다가 너무 잔잔한 거야. 그래서 수면에 별들이 너무 선명하게 비치는 거지. 그리고 밤하늘과 하늘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치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원래 별들이 있는데 바다의 별들이 하늘에 뿌려진 것처럼 표현한 거지. 우와.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의 표현이냐?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표현이지. 우와. 그래서 2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떠올리기는 쉽진 않아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근데 시를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읽는단 말이지. 나도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안 보일 때가. 근데 이거는 잘 읽어보면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면 밤하늘에 얘네가 뿌려졌어? 우리 상식은 별은 하늘에 있는 게 바다에 뿌려지는 건데 하늘에 뿌려졌네? 생각해보면 너네 그거 안 봤나 보다. 너네 영화 그거 본 적 있니? 라이프 오브 파이. 이거 나중에 이게 되게 판타지스러운 영화인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배에 호랑이랑 단둘이. 맞아. 배에 호랑이랑 단둘이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난파된 건가? 뜬금없이 호랑이. 리처드 파커야 그 호랑이 이름이. 그런데 그 밤바다 인도에서 이거 봐봐. 이런 부분들 되게 환상적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동영상은 없나?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플랑크톤? 막 그런 거 나오는 뭐지 이거? 여기다. 나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 이게 뭐니? 잠깐만 제대로 나오는 게 어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해요? 됐다. 아니 라이프 파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단 말이야? 밤바다 장면이? So you were raised in a zoo? Born and raised.
인도의 한 왜 동물원에서 확대가 안 돼? 나고 자란 소녀는 동물원. 배를 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도중에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소녀는 무려 야, 227일 이게 동안 확대가 안 돼? 표류하며 생존해 이런저런 노력 끝에 리처드 파커와의 공존 방법을 근데 난파가 무릅쓰고 돼가지고 훈련하고자 태우고 가던 동물들이 다 할 이렇게 때 된 거야. 끝없는 그래서 얘만 살아남아서 더 큰 뜻, 아프게 하는 이야기의 이야기를 바다 안 나와? 스러워 배 닥친 인생을 온몸으로 맞아내며 첫 번째 인생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했던 소녀는 홀로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환상적이야. 어쩌면 파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소나기처럼 쏟아진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게 바다야. 연결했던 걸지도 바다에 통해 모릅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낸 건 영상이 아닐까요? 되게 예뻐. 리처드 파커를 보살피며 살아남은 이야기 속 파이처럼 애니메이션 같은 자신이 느낌으로 겪은 가도 비극을 나쁘지 않아. 연결하여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은 건 아닐까. 그렇게 바다 위에서 살아남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괜찮아, 가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음, 이것도 26번은 그런 식으로, 23번, 25번, 26번 우리가 풀었고, 자, 이제 24번과 27번은 어떻게 풀 거냐? 가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다는 우리가 안 읽었단 말이야. 다와 관련된 건 여기서 따옴표 친 요런 내용들, 요런 부분들, 따옴표 친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근처의 문장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24번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고 27번을 먼저 풀어볼까요? 네. 예, 27번을 먼저 풀고 그리고 24번 풀어보죠. 27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보되 여기 보기 박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봅니다.
아씨. 둘 중 하나예요. 27번? 네, 저는 골랐습니다. 음.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답 맞춰도 되니? 실제로 풀어봐야 돼, 얘들아. 자, 27번의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될 수 있어.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을 잠깐 보면 육보름이 따옴표 친 부분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자, 육보름에 대해서 당신도 경험을 가지고 글쓴이도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대비가 돼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핵심이겠죠.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이 서로 대비됐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돼? 글쓴이가 얘기하는 그 당신은 육보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지. 그랬을 때 이걸 찾아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기도 하고요. 잘 봅시다. 삶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라는 게 보기 박스에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삶의 양면성은 여기서 뭐냐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를 통해서 독자는 그걸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때 개인적인 것은 슬픔을 환기하고 공동체적인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유쾌함으로 나타나잖아. 그 유쾌함이 즐거움, 요게 슬픔.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는 삶의 양면성을 뭘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기의 경험을 통한 슬픔, 공동체적 풍속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즐거움. 그런데 여기는 뭐야? 육보름에 대한 건 공동체적인 얘기거든요. 네. 공동체적 얘기는 보기 박스를 그대로 보면 즐거움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 공동체 이야기에는 슬픔이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보기 박스를 가지고서. 이해되지? 본문 내용에서 둘이 대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대비된다 하더라도 육보름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에 대한 얘기여서 공동체적 경험은 보기 박스를 보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 그리고 유쾌함, 즐거움의 한쪽의 측면만 얘기하지 양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 이야기만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 근데 이번에요. 음,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음. 본문에서는요. 그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랑 여인이?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자면 그가 아니라 그녀. 그녀잖아. 근데 자꾸 그라고 나오잖아. 이 그라는 말을 남녀 상관없이 그라고 호칭하기도 했어. 옛날에 쓰는 말투가. 그래서 여기 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지? 네. 그 여인을 지금 여기서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24번 문제.
정답. 잠깐만. 네요. 1번에 9월이 8월, 9월, 10월 할 때 그 9월이에요. 9월이 어딨니? 맞아. 가을. 계절. 날짜 9월. 자, 그래서 24번 문제를 채점하고 오늘 마무리 짓죠. 그러면 채점 확인하면서 24번에 5. 네, 5번이에요. 자, 이럴 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왜 그러한지, 왜 적절하지 않은지. 9월은 화재의 고뇌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9월은 아름다운 풍경에 지금 이게 뭐뭐 했더니라 뭐뭐 했더니 자 왔더니라 왔더니라 그지? 외로움도 잊을 정도로 총총이는 바쁘게 그 아름다운 산길을 오면서 생각에 잠겨서 외로움도 잊을 정도로 그 풍경에 몰입한 채 왔고 그 보게 된 목격한 그 봉우리들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이렇게 코스를 거쳐서 오게 되면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금강산. 금강산은 여기 산장에 올라오는 코스. 어젯밤 동해안에서 여기 올라오는 과정 속에 본 풍경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몰입하고 있는 자연의 풍경 이런 정도지 고뇌가 심화된다는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느 시대 때 시대는 알 수가 없어. 그 정도 봐주면 되고요. 그러면 다 푼 건가? 잠깐만요. 음. 네. 22번 하나 남았는데 제가 풀죠. 네. 폴리. 답은 1번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세 작품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늘 오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학교별로 각자 문제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학교들 시험 범위 작품 화요일이요? 아니 그냥 수요일이요. 수요일날 필요한 작품들 그렇게 부분 돌아가면서 진도 나갈 테니까 시험 대비 진도 그렇게 알아두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톡으로 올려놓을게. 오전 9시 사후고 오전 10시 제1고 오전 11시 운양고 이렇게 시험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알아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다. 저 몰라요. 근데 너 정도면 네가 저기 하는 걸 보면 나는 엄매 고르는 게 꽤 괜찮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 국어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좀